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2차 방정식의 풀이, 접근을 구하는데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맞죠? 두 번째가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제곱근을 이용하여 2차 방식을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었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하려면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기고 는영을 만들어야죠. 는영. 이꼴 0, 0을 만든 다음에 좌변을 인수분해하여 만들 수가 근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근의 공식은 우리가 다음 챕터 8장에서 배웁니다. 여기서는 제곱근을 이용하여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요령을 배워볼게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쪽 파트를 보면 우리가 챕터 1에서 제곱근의 정의를 배웠죠. 제곱근의 정의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요? 어떤 수를 뭐하여 제곱하여 A가 되면 맞죠? 어떤 수를 제곱하여 A가 되면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했죠. 제곱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근이라 하는 용어는 어디에서 쓰이는 용어다? 방정식에 쓰이는 용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적어봐야 A가 될 때 이때 A의 조건이 있었죠. 우리가 실수를 작업하면 그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를 작업하면 그 수는 항상 0보다 크다. 맞죠? 근데 0이 될 수도 있죠. 0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왜? 0을 작업하면 0이니까. 그죠? 근데 절대로 어떤 수를 작업하여 A가 될 때 이 A는 음수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 X 값을 구할 때 하나의 기호로 약속을 했죠. 이 제곱을 띄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고 루트 A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바로 A의 뭐라 한다? 제곱근이라 하면서 플러스 루트 A는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는 음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이 3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은 3의 제곱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위의 식을 보세요. 요 위의 식을 보면 바로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이다 말할 수가 있죠. 최고차 계수, 최고차가 2차니까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근이 몇 개가 나와요? 근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제곱근을 우리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무엇이다? 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어가 제곱근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뭘 생각하느냐면 여기가 x제곱이 됐다는 말은 이 식이 바로 뭐가 되었다? 완전제곱식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완전제곱식. 맞죠? 예. 좌변이 완전제곱식이죠. 그죠? 뭐뭐의 제곱이니까. 맞습니까? 바로 뭐뭐의 제곱이 되면 완전제곱식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뭐의 제곱이 맞죠? 0이 되면 맞습니까? 중근을 가진다고 했죠. 중근. 맞습니까? 바로 x는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는 뭐가 됩니까? 0이라는 건 하나 중근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수가 A가 무엇이면 0이면 중근, 즉 방정식, 2차 방정식이지만 그걸 몇 개 갖는다? 물론 그를 두 개 갖지만 서로 같은 건 두 개죠. 서로 같은 건 두 개니까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A 대신에 무엇으로 썼습니까? Q라고 썼죠. Q. 뭐 똑같습니다. A라는 문자를
Q로 썼죠. 그러면 이 X는 Q의 제곱근이다. X는 Q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Q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제곱을 띄버리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어서 이 X가 루트 Q일 때는 Q의 양의 제곱근, X가 마이너스 루트 Q일 때는 Q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예를 한번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7 이꼴 0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먼저 X제곱을 놔두고 이 마이너스 7을 이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X제곱은 Q꼴이 됐죠. 그죠?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로 적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그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푼 것이 바로 뭐다? 제곱근을 이용해서 푼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것은 X제곱 마이너스 7 이꼴 0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식을 잠시 X제곱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루트 7의 제곱이 7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합차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한 번은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됐나요? 그러면 이거 0 아니면 이거 0이죠. 따라서 여기는 x는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고 또는 x는 플러스 루트 7이 되겠죠. 근데 숫자 값이 같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2차 방정식인데 x항이 없죠. 즉 2차 항과 상수항이 있죠. 2차 항과 상수항이 있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합차 공식으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 마이너스 7, 1차 항이 없을 때는 마이너스 7이 이하하여 바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좀 더 인수분해보다는 좀 더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푼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거에 바로 확장입니다. 확장. 확장이란 말은 뭐냐면 방금 x제곱이 q인데 이 x를 x 하나로 보지 말고 뭐뭐의 제곱이 q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뭐뭐는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p의 제곱은 q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죠. 좌변이 뭐뭐의 제곱이 되어 있고 는 q가 되어 있으니까 이 뭐뭐 x 마이너스 p 이 전체를 뭐뭐 동그라미로 보면 요식과 어때요? 똑같은 유형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뭐뭐는 어떻게 됩니까? 뭐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겠죠. 알뜻 이해됩니까? 그 뭐뭐가 바로 뭡니까? x 마이너스 p죠. 근데 x 마이너스 p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니까 내가 찾는 것은 x죠. 그럼 내가 찾는 x는 바로 마이너스 p가 이하하면 플러스 p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된다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알뜻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확장인데 즉 이 좌변이 어때요? 이 좌변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좌변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와버리면 맞죠? 이렇게 제곱권을 이용하여 풀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예를 보세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뭐가 됐다? 만약에 2다.
자, 자, 뭐뭐를 제곱하니까 2가 됐대요. 자, 그러면 이 뭐뭐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여기 뭡니까? x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만약에 x 요거는 플러스 1의 제곱은 2라고 적었습니다. 요 마이너스 1 대신에 플러스 1을 적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뭐죠? 요거죠. 요거의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x 플러스 1이잖아요. 내가 구하려는 것은 x니까 플러스 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차 방정식이니까 글이 몇 개씩 남았나요?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 나왔죠. 여기도 두 개 나왔습니다. 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비교해봐요. 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뭐죠? 0일 때. 이 0일 때. 는 0이죠. 완전 제곱식이 되고 는 0이 되면 뭐를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그랬죠. 따라서 x는 뭐가 되죠? 1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 원리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 원리대로 풀어본다면 여기 뭐가 되겠죠? 보세요. 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이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은 뭐예요? 0이잖아요. 따라서 x 마이너스 1이 0인 거와 똑같죠. 그러므로 x는 1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완전 제곱식이 되고 0이 된다면 맞죠? 0이 된다면 중간, 즉 근을 몇 개 가진다? 한 개 가지지만 자, 완전 제곱식이 되고 여기가 양수죠, 양수. 양수만 근을 몇 개 가진다? 두 개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나요? 할때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한번 해볼까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여기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바로 우리가 아는 뭐죠? 맞나? 그럼 뭐는 맞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꼴이 되겠죠. 근데 우리 루트 속에 음수가 오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값이 루트 속에 음수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중근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이처럼 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2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몇 개? 두 개. 중근 한 개. 물론 중근도 뭐죠? 서로 같은 건 두 개지만 그죠? 서로 다른 근으로 말한다면 한 개가 되겠죠. 다시 중근은 서로 같은 건 두 개죠. 맞죠? 근데 서로 다른 근으로 본다면 한 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처럼 음수가 되면 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보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세요. 자, 1번을 보면 봐요. 4x 제곱 4x 제곱은 9가 되겠죠. 그죠? 4x 제곱은 9.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4x 제곱이면 4 곱하기 x 제곱이 9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을 뭐로? 4로 나눌 수가 있겠죠. 4로 나누면 x 제곱은 뭐가 됩니까? 4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이 됐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9가 되고 루트 4분의 9는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요. 자, 이렇게 풀어도 돼요. 4x 제곱이고 9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9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잘 보면 합차꼴이 보이나요? 2x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걸로 보이나요? 네. 보인다면 요게 동그라미고 요게 세모가 되겠죠. 합차꼴. 따라서 한 번은 뭐 한다? 한 번은 두 수를 더해주고 한 번은 두 수를 빼준다. 자, 이렇게 푸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인수분해 형태로, 인수분해로 푼 거죠. 인수분해. 맞나요? 야는 제곱근 성질로 푼 거고. 따라서 이거 0 또는 이거 0이죠. 그죠? 그럼 x는 기억납니까? 1차식일 때는 상수 부호반대 x 계수 나누고 맞죠? 또는 x는 상수 부호반대 x 계수 나누고 따라서 숫자를 갖고 부호가 반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을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서도 풀어봤고 뭐를 이용해서도 풀어봤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나중에 배울 다음 챕터에서 배울 근의 공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4x제곱 이꼴 9 이런 형태로 1차항이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로 잘 풀지 않고 그대로 꼭 1차 방정식 푸는 형태로 x제곱의 개수를 나누어서 맞죠? x제곱의 개수로 나누어서 x는 제곱근 성질을 이용하여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다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x제곱 마이너스 21은 제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보세요. 우리 1차항이 없죠. 1차항이 없으면 방금처럼 제곱은 하고 21이 이 안에 도 되겠죠. 그러면 모양이 어때요? 1번 모양이 되죠. 그죠? 그리고 3으로 나누어 주면 x제곱은 3분의 21이 되어서 7이 되죠. 그죠? 그러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이게 바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건데 잘 보세요. 두 번째, 인수분해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21 이퀄 0이 있으면 그죠?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루트 3x 제곱으로 볼 수 있나요? 얘는 루트 21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한 번은 뭐 한다? 더한다. 한 번은 뺀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때요? 요거 0, 요거 0이죠. 그러면 얘 x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항 부호 바꾸어 x 계수 나누어 맞죠? 또는 x는 상수항 이것도 1차입니다. 여러분들 1차가 ax 플러스 b잖아요. 그죠? 이 a, b에 꼭 유리수만 온다는 보장 없어요. 무리수가 와도 됩니다. a는 0만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무리수가 와도 돼요. 그러면 상수항 부호 바꾸어 x 계수 나누어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7이니까 루트 7이 되죠. 또는 x는 루트 7이 되죠. 그러므로 숫자가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봅니다. 근데 좀 길죠? 자, 왜냐하면 2번은 보세요. 2번이 아니고 위에 1번 문제에서 두 번째 풀이는 요 4x 제곱과 9가 우리가 정수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 뭡니까? 제곱수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 3과 21은 정수로 못 만들죠. 그래서 루트로 만들면 제곱수를 만들 수 있는데 좀 더 길고 복잡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즉 1차 계수가 없을 때는 1차 항이 없을 때는 보통 우리가 제곱근 성질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게만 참고하세요.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를 한번 풀어봅시다. 세 번째. 자, 지우고. 자, 세 번째는 보세요. 이제 여기가 x-2의 제곱은 하고 여기 8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는 뭐뭐의 제곱은 8이죠. 여러분들 뭐뭐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되죠. 근데 이 루트 8은 여러분들 뭐로 바꿀 수 있나요? 2루트 2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빨리 2루트 2로 이렇게 바꿔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x-2죠. 따라서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얘도 8이 이항해서 우리가 합차 공식으로 풀 수 있지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꼭 요 3번을 잘 기억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는 인수분해 아니면 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풀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방정식은 바로 다음 장에 배울 근의 공식을 이용합니다. 근의 공식. 이거 두 개를 보통 이용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제곱근 성질은 크게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언제 이용하느냐? 이처럼 한쪽이 뭐가 돼 있을 때, 완전 제곱이 되어 있을 때, 한쪽이 꼭 뭐가 돼 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고, 여기가 뭐가 나올 때, 숫자가 나올 때, 이럴 때 보통 제곱근을 이용합니다.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처럼 이렇게 2차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물론 이것도 제곱근을 이용할 수 있다. 제곱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2차가 다 2차, 1차 상수로 풀어놓았죠. 이런 것은 제곱근을 우리가 물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제곱근을 이용해서 잘 풀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꼭 제곱근을 이용할 때는 좌변이 뭐가 되고 완전 제곱식이 되고 우변의 숫자가 되는 유형. 특히 이런 3번 유형. 물론 1번, 2번도 똑같은 유형이죠. 좌변에 뭐뭐의 제곱이 있고 우변에 상수가 이항하면 우변이 되죠. 상수항이 될 때, 그럴 때 푸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 제곱근을 이용하는 것은 가끔씩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2차식은 제곱근을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 반드시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는 것. 제곱근을 이용할 때는 요런 스타일로 나올 때 이용한다.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이런 이런 2차식도 제곱근을 이용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자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처럼 x-p의 제곱이 q 형태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고 숫자 형태로 나왔을 때 요 q의 값에 따라서 패가 개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q가 만약에 양수이면 방금 보다시피 x는 어떻게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됐나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형태로 몇 개가 나왔죠? 두 개가 나왔고 만약에 q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q가 0이면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 0이죠. 완전 제곱식 이꼴 0이죠.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 그랬죠. 이때는 x, p 몇 개? 한 개가 나오죠.
그리고 Q가 음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만약에 0이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뭐 어떤 수를 제곱해가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이럴 때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저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으면 우변의 이 상수값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놈의 근을 구할 때 여러분들 좀 빠르게 구하려면 잘 봐요. x는 맞죠? 이 제곱을 없애주면 이쪽이 뭐가 됩니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q가 되죠. 맞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p면 이제 제곱이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x 마이너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니까 이걸 하나 생략하자 말입니다.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q가 되고 마이너스 p면 이항하면 뭐 됩니까? p가 될 것이고 여기가 플러스 p면 이항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p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한 줄을 적지 않아도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자, 보세요. 좌변이 x-3의 제곱이고 우변이 5입니다. 그러면 자, 원칙 풀어볼까요? x-3 이것은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x는 마이너스 3이 하면 플러스 3이 되면서 루트 5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 하자? 이것을 생략하자 이 말이죠. 이것을 생략하자. 자, 어떻게? x는 적고 요 마이너스 3부터 볼까요? 요 마이너스 3이 이항하잖아요.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고 이쪽 5는 제곱이 없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고 루트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보세요. 자, x제곱은 10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x는 제곱 없애주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고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은 x제곱은 마이너스 5가 이항하면 플러스 5가 되겠죠. 그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물론 여러분들 상수항이 다 이항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이 5를 루트 5로 제곱으로 보고 루트 5의 얘를 루트 5의 제곱으로 보고 그죠? 이렇게 합작꼴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x항이 없으면 이렇게 짧은 것들은 제곱근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3x제곱은 36이 되고 x제곱은 12가 되네요.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죠. 자, 루트 12는 얼마 되나요? 2루트 3이 되겠죠. 되겠죠? 자, 이번엔 4번도 x항이 없네요. 그러면 2x제곱 3이 먼저 이항해도 되겠죠. 그럼 얼마? 12가 되고 x제곱은 2로 나누면 6이 되겠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네요. 자, 5번은 4x제곱은 마이너스 25 이항하면 플러스 25. x제곱은 얼마 되나요? 4분의 25.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25인데 이 4분의 25는 뭐가 되죠? 루트는 바로 2분의 5가 된다는 것 알겠습니까? 4분의 25가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는 2x제곱은 3이 되고 x제곱은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곱을 띄워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 되죠.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인 걸 알겠죠. 따라서 x는 뭘 해야 되나요?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서 뭐 한다?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는 2,
분자는 루트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2번을 한번 해봅시다. 2번은 요 전체를 우리가 뭐야? 하나로 보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되나요? 4가 되죠. 근데 이 루트 4는 얼마예요? 2죠, 2. 따라서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x는 보세요. 플러스 1이 이하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면 1이 되고 또는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이처럼 이쪽이 4가 루트 4가 되어서 루트 값이 벗겨졌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값이 될 때 이 상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걸 위에 거 한번 아래 거 한번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이때까지 보면 항상 답이 어떤 걸로 나왔어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걸로 나왔죠. 자,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얘가 벗겨지죠. 얘가 벗겨진다는 말은 얘는요, 인수분해가 되는 식입니다.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내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은 되어 있지만, 나는 다 이 완전 제곱식을 풀어버리겠어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 짠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플러스 2x가 되고 4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되죠. 그럼 얘가 보세요. 어때요?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따라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고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이런 식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어떤 식을 적었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을 적으면 이렇게 다시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해로 풀지 말고 바로 제곱권 성질을 이용하고 내가 식을 적었을 때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이 되지 않고 2차식으로 다 전개가 되어 있죠. 이 식이. 그럴 때는 뭐로 푼다? 인수분해로 푼다. 그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때만 여러분들 제곱권 성질을 이용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x-2의 제곱은 이하하면 마이너스 7이 되죠. 자, 이제 빠르게 가볼까요? x는 맞죠? 마이너스 2가 이하하면 나중에 2가 되겠죠. 제곱 띠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된다는 것 알겠습니까? 되겠나요? 자, 3번 봅시다. 3번. 자, 3번은 보세요. 요 제곱을 띠버립시다. 그러면 3x, 3번. 3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니까 얼마죠? 루트 8이니까 2 루트 2죠. 2 루트 2. 됐나요? 그 다음 숫자 넘어가 보세요. 3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죠.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3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는 것 알겠습니까? 다시 x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3으로 양변을 나누어 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4번은요. 4번은 보면 먼저 여러분들 5와
요 완전 제곱식이 곱해서 30이 됐잖아요. 양변을 먼저 5로 나누어 줘도 되나요? 요 두 식은 곱하기니까. 맞죠? 5로 나누면 여러분들 요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약 5로 나누어 준 다음에 얘를 풀어야 되겠죠. 그럼 x는 빨리 가봅시다. 마이너스 3 이항하면 나중에 플러스 3이 되고 제곱을 띄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루트 6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제곱권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런 스타일 또는 요런 스타일 있죠. 그죠? 맞습니까? 요런 스타일 다 똑같은 형태인데 요런 스타일이 나왔을 때만 제곱권을 이용해서 풀고 나머지는 다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는 거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요런 전개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2차식이 되어 있는 것은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제곱권을 이용해서 푸는 요령을 한번 보여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